자, 반갑습니다. 바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경기 좀 많은데, 바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바꿨죠? 오케이. 자, 호주 축구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 분석 괜찮았고, 오늘도 뭐, 야무지게 한번 먹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호주 축구가 갈만한 게 있습니다. 항상 효자 노릇을 좀 쏙쏙히 하는 것 같은데, 또 오늘도 잘 집어보도록 할게요. 웨스 유나보다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늦으면은 10시에 그게 10시에 조합이 끝날 수도 있어요. 만약 가게 되면은. 자, 웨스 유나이티드. 그 다음 시드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니 오늘 뭐 가져갈 게 그래도 3경기나 있는데 3경기 다 갈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할 거는 오바가 시드니 승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웨스턴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페이스가 좋다 맞다 이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장 못하고 있는 팀 중에 한 팀이라 보여지는 거고, 뭐 수비적인 강점도 아예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되는데, 이제 그런 보통 이제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뭐 어제 이제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확실히 뭐 점수를 억제가 전혀 안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고, 결정력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드니가 이렇게 배당을 많이 받을 이유는 없는데, 시드니가 기복이 심한 모습을 같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2배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고, 뭐 선수적인 부분들은 지금 두 팀 모두 다 언급할 게 없고, 제가 뭐 또 말씀드렸죠. 크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경기만 이제 생산력 있는지만 보면 되니까 뭐 그거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도 이거는 극복을 해서 이겨내는 부분이고, 시드니 FC가 지금 12위에 있을 이유는 없잖아, 그지? 근데 확실히 마탱에 간 모습들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웨스턴 유나이티드 이런 상황인데도 2배를 받게 된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승이나 오바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가져가기에는 다득점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브리즈번하고 멜버른 시티요. 요것도 그 다음에 멜버른 시티요. 항상 뭐 브리즈번은 언더 알면은 뭐 언더 나면서 역배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보는 부분인데, 이거는 일단 멜버른 시티 승에 헨슨까지 보고 언더까지도 봅니다. 브리즈번은 이겨도 역배까지 봐도 언더를 보는 팀 중에 한 팀이죠. 여러 번 그랬죠, 그죠? 확실히 뭐 수비적인 장점만 가져가는 팀 컬러 명확한 부분들이고, 3점을 따기에는 벅찬 부분들이죠. 특히 뭐 이제 이런 또 상위권 팀들 만났을 때는 많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브리즈번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언더 쪽을 보는 게 뭐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결과가 항상 도래하니까 멜버른 가면 돼요. 지금 여러분 아는 뭐 맥클라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레키라든지 이런 부분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되는 거. 약간 이제 결과를 도출 좀 못 시키다 보니까 조금 배당을 준 것 같아요. 근데 헨슨까지 나와야 되고 정확하게 또 2대0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뭐 제 생각에 비슷한 것 같네요. 외국에 뭐 2대0이나 3대0 응원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멜버른 시티 승에다가 마인 승에다가 언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스 글로리하고 멜버른 빅토리언. 이거는 뭐 둘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너무 늦긴 한데, 그래도 가져가야 된다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퍼스 역을 보고 있어요. 퍼스 역이나 프렌이나 저득점이나 뭐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단플로서도 아마 쓸 수 있는 재료는 분명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퍼스가 약간 브리즈번하고 그 같은 계열 쪽이라 보면 되는데, 올해 확실히 조금 많이 다릅니다. 경기 내용 자체가 상승세도 흐름도 좀 타는 모습이고, 뭐 어쩔 때는 또 꼴찌까지도 갔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1위 이렇게 모든 걸 다 통합을 봤을 때도 가장 지금 좋은 폼을 보여주는 게 퍼스트 글로리라 볼 수 있기 때문에 3배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빅토리도 마찬가지고 뭐 시드니도 아까 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에 이 잘하던 팀들이 지금 상당히 맛이 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빅토리에 대한 승에 대한 부분들은 메리트가 없다. 받을 만한 이유고 약간 호주 축구가 지금 약간 판도가 바뀐 약간 뽀록인가는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바뀐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퍼스가 원체 뭐 브리즈번 우리가 역배 보면은 언더 같이 보듯이 역배 보는데 거의 오바 보면서 역배 본 거 잘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보면 될 것 같아서 퍼스 글로리 역배에다가 프렌에다가 저득점적으로 양상적으로 보면 되고 만약에 또 멜버른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간다면 또 이제 뭐 무나 이런 건데 무 갈 필요 없고 언더 가시면 되니까 요 세 가지를 선택을 해서 접근을 해볼 만한 거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추천 한 번씩 쫙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보겠습니다. 자 국내 농구 바로 갈게요. KT 소닉붐하고 그다음 서울 SK 오늘 뭐 약간 더비도 있고 약간 멸망 더비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좀 잘 분석해 왔습니다. 어제 또 요새 보면은 들어보시면 알겠죠. 어제 또 그 뭐냐 그 장판 경기도 예상대로 나왔죠. 저득점 속에서 뭐 가는 거 그 승패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언어가 가는 게 나을 것이다. 그리고 두 팀, 나는 이제 한 팀이 그럴 가능성이 컸는데 이제 근데 두 팀 모두 다 그랬으니까 오히려 완전 좋은 결과가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고 또 언더도 여러분이 뭐 국내 경기 설사 언더 떠도 언더 잘 안 찍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필요할 때는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상황에 맞게 하는 거니까 맞지? 누가 봐도 오버 경기잖아. 지금 둘 다 폼이 올라온 입장이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KT를 보고 있습니다. KT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랜승 보고 있고 다득점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나는 KT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스포라든지 그 다음 1대 폰소 같은 경우도 오히려 우리가 이제 KT를 언더를 봤던 경기지만은 승적인 부분들이 거의 압도하는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김동욱 같은 경우는 진짜 쏠쏠한 역할을 진짜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 같으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잠깐 나오면은 감각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투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뭐냐 경기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뭐 리드를 하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뽑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좀 따라가야 될 때 이렇게 한 방씩 꽂아주는 것들이 또 그러니까 가성비가 되게 좋은 거죠. 뭐 경기 끝나고 또 MVP 선정도 됐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KT도 할만한 경기다. 어제 장판하고 같은 느낌. 봐봐 모비스가 어제랑 같은 느낌이에요. 모비스 그렇게 간단한 경기 아니었잖아, 그지? 겨우 이겼잖아. 2점 차로, 그죠? 약간 그런 경기라 보는 거고, 지금 SK 같은 경우는 특유의 그 쇼타임 농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원이라는 이제 최준영 여러 알고 있는 김선영 이런 부분들이 그렇고 원이 같은 경우는 지금 득점뿐만 아니고 리바운드도 오이고 블록적인 부분에서 거의 뭐 공수에서 완벽한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근데 약간 어제 모비스랑 장판 같은 느낌이라 보면 될 것 같고 다득점 보고 물론 어제같이 또 뭐, 근데 오늘 또 2.5네요. 어제는 1.5라서 2.5였으면은 또 프렌을 했던 그런 부분이죠. 약간 그런 경기라 봐요. 근데 지금 다득점이 더 낫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확실히 정성호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은, 보조 볼 핸들러가 필요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뭐, 최성모는 약간 수비적인 부분에서, 뭐, 아니면 에너지를 올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가는 거고, 뭐, 다른 가드들은 활약이 없으니까, 뭐, 최창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맞죠? 뭐 박지원도 뭐 기회를 잘 안 주는 것도 있지만 활약이 거의 없는 부분들이고 요렇게 할 정도의 뭐 2순위 3순위급이 아니잖아, 그죠? 뭐 이두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뭐 높게 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4번적인 부분이나 SK 4번적인 부분이나 원이 높이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힘들어요. 지금 하윤기가 뭐 공격적으로 잘 붙고 덩커도 잘하고 이런 부분 존스도 있고 프로스포도 있고 이런 부분 있긴 하지만 높이는 안 밀리는데 제가 봤을 때 다득점적인 컬러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KT도 뭐 이 알데포서 1대포서 같은 경우도 첫 경기에 불과하지만 또 필리핀 있을 때 확실히 능력치는 있는 선수인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섣불리 얘기 안 하는데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어제 LG랑 장판이랑 모비스 같은 그런 경기라 보여지고요.
KT 승에 오바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득점이 나면서 이제 그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바 우선적으로 보고 KT랑 SK는 어제 KCC하고 모비스 같은 그런 경기인데 다득점 쪽으로 가면서 나올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캐롯하고 안양인데 이게 승기 더비잖아요. 승기 더비인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접전도 꽤 많았어요. 그렇게 보면은 못 가겠죠. 그리고 LG랑 지금 2.5 경기 차이 나면서 근데 나는 일반승에 만승을 가야 되잖아. 더더욱이나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오늘 언더 봅니다. 언더 봐요. 어제 언더 났으니까 오늘 오버 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인삼이 그래도 비볐던 부분이 뭐냐면 그 안양에 있던 걸 다 알잖아. 우리 승기 감독이. 그거를 이제 수비적으로 더 가져가서 접전을 이렇게 좀 만드는 이런 양상적인 경우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리고 이제 캐럿 같은 경우 이제 DB는 잡을만 하니까 4연승을 탔던 이런 부분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캐럿 역배 프렌 쪽이나 이런 쪽으로 보고 싶어요. 만을 간다고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물론 일반승하고 만승하는 비중도 있지만 우리가 갈 때 안 해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이고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확실히 감독 우위는 차이가 나는 건 맞다. 근데 경기가 선수가 월등하게 안양 KC가 훨씬 나아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싸움하고 국민처럼 이렇게 접전이 되면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캐럿이 못 이긴 거 봤을 때는 또 이제 폭발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3, 4번 오세건에 저쪽에는 뭐 지금 이종현 이런 부분들이잖아. 그래서 밀리는 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위 안 가자고 양공 가져갈 거면 양공 가자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두 팀 모두 다 이렇게 다 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잡아 지금 한 6번 졌거든. 5번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독이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캐런 여기나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하고 언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삼이 김승기가 했던 그대로 그 압박 수비를 해가지고 캐럿전의 재미를 봤었거든. 특히 전성현이하고 이정현이 안양 KCC 됐을 때 꾸준한 편이잖아. 뭐 지금 전성현 같은 경우는 뭐 성적이 안 좋다가도 클러치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먹었던 부분도 분명 있었고 근데 확실히 문성곤하고 아반도 이런 수비력 좋은 선수들한테 확실히 좀 맡겼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더나 프렌 둘 중에 이런 옆배 쪽에 가능성이 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찍어야 되는 경기는 아니고 찍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찍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두 개 나눠서 찍으라고 하잖아. 근데 이런 경기는 그런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양 1.4도 메리트가 없다. 토테용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언오바를 가든지 오바를 갈 거면 오바 가든지 하시고 나는 프렌의 접전에 어제 썸 같은 그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김승기 성향상 감독에서는 우위를 가져가고 확실히 강점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선수의 차이 갭 때문에 뭐 결국 클러치 포인트고 골밑이 이제 뭐 오세근이랑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긴 거지 1.4가 그런 느낌의 경기면 저는 굳이 그 배당을 가야 될까 모르겠네요. 저는 알겠죠. 똥조를 조금 태워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언더 보는 건 이제 문성곤 아반도 이런 부분들이 나름 그 가드라인들을 제어를 좀 잘 시켰다는 부분들 이런 거 봤을 때 이것도 언더고 위에도 언더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아? 그래서 저는 언더 아니면은 프렌 쪽으로 둘 중에 둘 다 안 뜨는 경우는 좀 많이 뭐 100%는 없으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경기. 그 다음에 서울 삼성하고 DB요. 정배 받는 거는 그냥 연패 끊는다는 거고 DB도 인간치 못하죠. 그러면은 또 언더 찍어줄까요? 아니요, 이런 거야말로 오버 봅니다. 이런 거야말로 오버 봅니다. 계속 언더 갔죠. LG전도 언더고, 지난 경기도 언더고, KT전도 언더 제일 좋다고 했고, 추천까지 했었던 부분이고, 이거야말로 다득점이고, 삼성이 이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독 차이입니다. 은희석 감독은 잘하는데 멤버가 없으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DB 같은 경우는 있는데도 거의 뭐 캐롯한테 속수무책이었었던 부분들이고, 종교 공백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어지는 부분들이야. 감독 실험실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고, 뭐 성적에 대한 이런 부담은 거의 내려놓은 지 오래됐다 보니까 그래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알바노만 제어를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야. 강상재가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벅찬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삼성이 디펜스적인 부분은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확실한 득점을 넣을 선수가 나머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알바노만 빨리빨리 자르고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생성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뭐 준이라든지 정우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윤호영이는 갑자기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김주성이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이건 삼성이 정맞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클러치 포인트 때 이정현하고는 살아 있으니까 약간 도찐개찐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삼성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DB가 김주성 대행으로 바뀌고 나서 빅맨을 살리면서 확실히 오버적인 컬러는 LG 전에도 좀 나와주는 모습이고 또 지난 뭐 캐럿 전에는 뭐 159점으로 결론적으로 뭐 언더가 낮지만은 다득점적인 부분들이 없는 거에서는 확실히 나와준다. 왜 빅맨을 좀 확률 높은 공격을 가져가면서 거기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나와주다 보니까 다득점적인 부분들은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삼성 때문에 60점 했는데 방향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오바를 봅니까? 이래 하면 되는데 삼성이 더 넣는다는 거죠. 왜? 할만한 경기니까요. 그리고 DB도 그런 부분에서는 승패는 모르지만 이상범이 있을 때는 오바도 애매해서 초반에는 오바도 잘하다가 지금 이제 오바도 애매해진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언더 가는 게 아니고 오바를 선택할 수 있고 삼성승 쪽으로 찍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알바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바노 막으면 된다고 했잖아. 뭐 최승욱 이런 애들도 원래 지금 DB 가서 활약을 좀 많이 해주고 있지만 주전으로 가서 이런 부분들이고 원래 1.5군에 가까운 선수죠. LG 있을 때, 오리온에 있을 때. 근데 올라운드 플레이인데 지금 프로 가서는 그런 모습들을 안 보여준 지가 한참 오래됐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이 이겼고 연패 끊긴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감독 차이는 그래도 은인석 감독이 훨씬 낫죠. 결과로서 안 나와서 그랬지. 프로는 결과고 토토 충돌은 결과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보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오바르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원큐하고 시다는은요. 이거는 10만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10만원 맞나요? 안 맞나요? 둘 다 역배가 떴던 팀이고 임팩트는 어디가 큽니까? 신한은행 크겠죠. 하나 원큐는 언더보기 힘들죠. 우리은행 경기 알면은 언더보기 힘들죠. 실제로 나왔죠. 물론 뭐 약간 그거 좀 이상하게 좀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했죠. 정예림. 정예림이 리바운드 물론 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지. 그래도 확실히 이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김예진도 앞선 수비 공헌도도 좋았고 그리고 뭐 그게 뭐 여러분 장난 경기라고 보지만 양인영도 배현을 마크를 좀 나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보아서 일단 오바적인 측면은 나와줘야 되고 일단 쓸데없는 반칙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고 조금 약간 분위기 반동도 되고 이제 계속 도한 감독이 계속 이렇게 좀 저도 되니까 이렇게 좀 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심어주는 거 너 뭐 이거 하라고 경기 뛰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나와주고 있다고 조금 늦었어요. 진작에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감독을 잘못 선임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고 신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은행을 잡았는데 그때 김진영이 활약이 30점이야. 근데 김진영은 꾸준하게 활약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선수죠, 그죠? 이경은 클러치 활약도 있었던 부분들이고, 저는 일단 10만 봅니다. 10만 보고, 뭐 지난 경기 너무 꽂혀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매치업적으로 보고 그리고 두 팀이 또 외곽 위주의 이런 또 스피디하고 뭐 신지현이 올라서 뭐 이렇게 넣든지 이런 부분의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오바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남동보다 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홍이 오바를 많이 넣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이경은 가지고 지금 경기를 이긴 경기가 꽤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신지현은 좀 활약이 안 좋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물론 조금 좀 많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좀 신한은행이 우리은행 했던 요런 부분들 1쿼터부터 폭격하고 스윙하고 17점까지 벌렸다. 물론 두 팀 내용이 약간 그렇지만은 신한은행이 조금 높다고 볼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신한은행 쪽으로 보는데 오늘도 다득점을 한번 더 밀어볼게요. 한번 알겠죠? 그래서 신전이 확실히 그 뭐
움직임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 득점적인 부분에서 이게 메이드적인 부분이 또 올스타전 때도 좀 많이 던져봤는데 좀 감각이 좀 별로 좋아 보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런 부분 봤을 때도 마인도 가능, 마인 아니면 오버 둘 중에 하나 부분은 웬만하면 나와줘야 되는 그런 경기고 두 팀 모두 또 외곽 위주의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오버가 유리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0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기 어디 갔노? 손보 볼게요, 손보. 이것도 약간 멸망더비죠. 약간 삼성하고 DB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손보가 낫죠. 그래도 손보가 낫죠. 아니면 오바가 낫죠. 둘 중에 하나 할까? 손보선 가든지 오바 가든지. 맞습니다. 손보선 가든지 오바 가든지. 셧아웃 할 능력이 둘 다 안 됩니다. 너무 뻔해서 그렇죠. 근데 너무 뻔해도 언더를 갈 수는 없잖아요. 뭐 비에나 공백이 컸지만은 일단은 뭐 2.5대는 또 딴 부분들이고 뭐 이건 약간 졸전이죠, 그죠? 국내 선수로 하면은 그래도 김밥이 낫죠. 노재혁 하나면 저쪽이 앞서는 거고. 맞잖아. 여기는 뭐 김홍정, 박진우 있고 저기 삼성화재는 홍민기 이런 애들이 뭐 거의 없잖아. 컵대 때만 잘하고 맞지? 이거바리는 약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냥 초간단한 거죠. 비에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거바리 공속률이 그리 높다고 생각. 물론 요새는 조금 그거 전에보다는 조금 많이 나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 경기에 또 나올 거고요. 비에나 안 나와도 삼성이 유리하다, 프렌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트레이드업인데 뭐. 제가 봤을 때 뭐 김정호의 활약 요 정도? 요 정도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부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셧아웃할 능력은 없고 봐라 한전한테도 그때 연패가 한전이 존나 길었는데 5세트까지 결국 갔었잖아요. 빌미를 제공했잖아 삼성화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가 올라가면 6인데 솔직히 플레이오프는 둘 다 힘들고 겁나게 연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위권 밑에 있는 팀들이 아니면 3위권 안에 있는 팀들이 약간 도칭해서 니가 가라 3위지 지금 잘해서 연승을 타서 지금 우카가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우카 다음 경기가 만약에 옥검에서 또 여기 무너지면은 그냥 약간 진짜 진흙탕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선수 설명할 게 뭐 작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오버 아니면 손보승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배당도 괜찮고 승을 가기에는 그죠? 그래서 뭐 삼성화재 가면 프랭은 작더라도 프랭 가고 이렇게 막 안 가고 그러겠지 그지? 그럴 거면 뭐 오버 가면 되니까 프렌이나 오버는 난 같은 느낌이라 보거든. 근데 프렌이 배당이 작다. 그러니까 프렌 갈 거면 오버 가시면 되니까 프렌 1.4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프렌이 오버랑 같은 느낌이거든. 왜냐면 셧아웃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기회를 많이 줘요. 한전 같은 연패 타는 이런 팀들한테도 상당히 빌미를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저는 오버 아니면 손보 쪽으로 보고 같은 느낌이라 봐요, 저는. 오버가 더 낫다, 손보가 더 낫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어제 뭐 한전 프렌 오버 한전도 딱 프렌까지만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인 이런 거는 미친 짓이죠. 마인 일반석만 가면 되지. 자, 그 다음 경기는 도로공사하고 흥국생명하고 마칠게요. 이거는 일단은 저는 도공이 프렌 할 수 있고 다득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프로 보도록 하고 승음 어제 항공처럼 뭐 흥국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단 미들적인 부분에서는 배윤아라는 확실한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센터 안에 뭐 흥국도 뭐 센터가 좋은 건 아니잖아. 뭐 이원정 이런 애들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죠? 뭐 쌍포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캡벨도 뭐 지금 뭐 레벨을 차지하면 지금 뭐 밑에 있는 팀이돼. 현금 바로 밑에 있는 팀이돼. 그렇겠지만은 뭐 할만한 경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전술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수 개인 능력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고 솔직히 나는 김연경도 엄청 지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스케줄도 상당히 타이트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김연경도 이제 뭐 더 이상 막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 물론 하긴 하지만은 길면 길수록 세트도 조금 길었던 것도 있었고 현대건설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뭐 일반생이 또 마연승 가는 것보다 프렌에 다득점을 가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팀 분위기적인 부분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카탈레나가 뭐
실력적으로 뭐 이제 까고 말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다소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팀 분위기에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국내 농구든 배구든 아직까지는 용병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 외국인 선수들이. 근데 지금 뭐 캣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기름 있을 때나 뭐 지금 뭐 흥국에 있을 때나 뭐 흥 많고 이렇게 분위기 올린 부분들이 확실히 경기력으로서도 보인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겠나 싶고요. 확실히 뭐 추락 이동 공격이나 이런 부분은 되긴 하지만은 확실히 거의 뭐 배우나가 절반 점수가 많으니까 용병 다음으로 많거나 아니면 배우나가 MVP 받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뭐 항상 주요하게 지금 먹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이면 또 FN 부분이고 그런 거 봤을 때 저도 뭐 쉽사리 이렇게 될 부분은 아니고 풀앤 오버 쪽으로 가고 요거는 이제 풀앤 오버보다는 오버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죠? 그래서 별로 마인의 메리트는 그렇게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아무리 뭐 돌종민 소리 듣긴 하지만 그래도 이 뭐 얼라 감독이고 뭐 지금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감독이 뭐 작전 타임을 들어보면 뭐 없어요. 그냥 준비된 거 그대로 하는 거고 뭐 특별한 부분들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막 변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도플에 오버 보고 오버 찍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뭐 또 추가로 설명드리면 오늘 경기 많으니까 새 조합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말에 새 조합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래 가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DC를 잘 섞으면 될 것 같고요. 호주 축구도 잘 쓰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경기가 꽤 있죠. 네 경기에다가 6경기에다가 그다음 9경기. 9경기면 이 정도면은 괜찮죠. 맞죠? 호주 축구 3개에다가 배구 2개에다가 농구 4개잖아. 그죠? 요거 잘 써가지고 세 조합에서 세폴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세폴 고배당 하나 이렇게 가든지 고배당은 조금 세폴더보다는 조금 작게 가도 그것만 먹어도 조금 괜찮아질 수 있게 그런 비중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멸망 더비는 그래도 삼성이 이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밥도 너무 김밥이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은 뭐 호흡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삼성화재 같은 팀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냥 김정호적인 부분밖에 없고 상호 감독도 솔직히 말해서 후인정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상호 감독도 약간 권영민이랑 같다고 보거든요. 별로 뭐 하는 게 없어 보여. 그 다음에 안양 같은 경우도 좀 발목 잡힌 것도 많고 너무 이게 지금 접전이 꽤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김승희 감독 성향상 안양 캐시샷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 약간 그 느낌이에요. 선수가 여기가 좀 더 좋아서 클러치 포인트 때 뭐 이종현이 활약이 없었다든지 그 4번의 활약이 좀 없고 외곽 위주로 가다 그게 안 먹혀서 경기를 아쉽게 진다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프렌 쪽에 역배 쪽으로 가능성이 있고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생각하고 KT랑 캐럿 같은 경우도 둘 다 오늘 언더 나올 KT는 오버고 캐럿은 언더고 그 다음에 삼성하고 저기 DB 같은 경우는 언더 보는 게 아니고 다득점적인 부분들 확실히 김주성 감독이 와서 빅맨적을 살려서 좀 확률 높은 걸로 가서 오버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컬러가 나와주고 있거든. LG전에도 마찬가지고 캐럿전에도 물론 결론으로서는 159밖에 안 나왔지만은 언더적인 부분들은 아니었었다. 그리고 서울 삼성 같은 경우도 할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 종규도 없으니까 이현석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아까도 말씀 못 드렸지만은 이현석적인 부분 살아날 거고 계속 언더 봤어요. 그리고 삼성은 반대 승보다 반대도 애매하다 싶으면 LG는 이런 게 애매했으니까 언더를 많이 찍어줬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방장이 오버를 찍어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연패를 끊으려면 확 죽일 수 있고,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봐서 방지 서울 삼성 66점이고 그 맞고 방지 그렇게 언더를 가서 잘 보더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다득점을 보는 거야. DB는 알겠지만 삼성이 그렇게 돼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승을 본 거지. DB보다 조금 더 나오고 압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핸디 차이가 아니면 그냥 압살을 할 수도 있어요. 삼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독으로서는 은희생 괜찮은데 이 멤버가 구성이 안 돼 있잖아. 최승욱도 몰라 진짜 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삼성에서 뭐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래도 이 없는 살림에서 결과로서는 그렇지만은 개선이 확실히 많이 바뀐 거는 삼성이 맞긴 하다. 그래서 정배 마음에는 안 들지만 배당이 후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삼성이나 아니면 다득점 쪽으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 호주 축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오늘 다 가져갈만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브리즈번 이기면 브리즈번은 확실히 언더적인 컬러가 많이 보이는 팀 중에 한 팀이고 멜버른 같은 경우는 마이슨까지 나와야 되고 지금 호주 축구 같은 경우는 그 잘하던 멜버른 빅토리아라든지 이런 팀들이 지금 밑에 있는 지금
악능은 없지만 거의 12, 11일 거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축구는 제가 말했어요. 그냥 내가 경기 보고 있지만은 선수들은 진짜 뭐 맥클라렌이라든지 이런 애들 빼고는 흐름 잘 보면 지금 잘 들어오잖아. 호주 축구가 효자거든. 넣을 때 또 넣고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조합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하나씩 빼서 써도 충분히 되는 그런 부분이고 신한은행하고 원큐 같은 경우는 프렌이 좀 많이 보겠죠. 조금 높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둘 다 여기 떴는데 임팩트 차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퍼진 경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 근데 막판에 또 중요했죠. 막판에 원큐가 연장 가능성이 우리가 오바를 갔기 때문에 뭐 한 개 먹었지만, 연장 오바 가능성을 열어두고 했는데 실제로 가능할 만했던 그런 경기야. 연장 가면 또 마이너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연장 가면 6.5, 7.5잖아. 국민이 그걸 마인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안 나빠졌기 때문에 보고 오바 보는 이유는 원큐의 그 1쿼터, 2쿼터 많으면 4쿼터, 전 쿼터 내내 할 수도 있고 근데 심심하면 반칙이에요. 파울 트러블 받고. 그러니까 오바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 두 팀 외곽적인 위주나 아니면 신전이 뭐 넣지는 안 넣지는 모르지만 일단 템포 올려서 뭐 그래 가는 부분들이고 내가 말했던 정예림이 활약이 좋았고 뭐 고날 뭐 그런 애들도 활약이 좋았고 특히 예림이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위치 잡아주면서 지금 뭐 누구야 김예진이 이런 부분들 나와줬기 때문에 오버적인 측면은 안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연홍은 언더보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경기력 자체가 우리은행에 이렇게 막 죽여서 이렇게 가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오버 가능성 오늘 또 열어놓고 그 다음에 마야는 그래도 지금 이경은 이 포인트 가지고 지금 이긴 게 한 3번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임팩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소니아의도 그러니까 김진영의 활약은 그냥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소니아가 이게 또 하는 거는 항상 원큐가 못 막았거든. 매치업을 정예림이 막을 수도 있고 보통 정예림이 막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됐거든요. 같이 맞다에 까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신한은 마인 받았는데 마인보다는 오버가 더 나은 것 같긴 하고 마인은 아예 안 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캐럿은 오버가 아니고 뭐 만약 캐럿이 이긴다면 언더적인 양상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더의 프렌에 나는 달려있다고 봐요. 방금 무슨 소리 양공농구니까 오버 아니냐. 그렇게 해서는 또 안양한테 똑같은 걸로 또 당합니다. 그래갖고 오생은이 마지막 또 따라갔다가 접전했다가 오생은이 또 클러치 포인트 넣고 자유투 넣어서 이기고 이럴 거거든요. 그냥 극단적으로 김승기가 잘하는 또 안양 선수들 한데 맨날 그 아쉽게 줬어. 1점, 2점, 3점 이런 경기들이 많았어. 캐럿 때 안양 붙으면은 멤버는 거의 비슷한 거잖아. 용병만 조금 바뀐 거고, 그지? 근데 이까지 끌어낸 거는 캐럿을 많이 올려놓긴 했어, 김승기가. 그 이제 승까지 한번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역량 차이는 김상식보다 어쨌든 김승기적인 부분이 클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이 해던 걸 잘하다가 그냥 자신감을 쫙 풀어주다 보니까 그게 성적이 더 나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똥배의 메리트는 없다. 내 기준에서 뭐 현건도 마찬가지. 어제 현건도 봐봐요. 올해 잘 안 해주잖아. 항공도 봐봐요. 항공도 겨우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마인을 접근하든지 아니면 언어벌을 가야 되는데, 그럴 거면 캐럿 프렌이 여기나, 아니, 뭐, 갈 거면 역을 뭐 많이 가라는 건 아니고, 그냥, 안녕 KGC 일반 승도 조심해라는 이런 의미고, 뭐 약간 그 느낌이죠. 뭐 어제 썸인데 뭐 프렌만 딱 보겠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래서 고려 보도록 하고요. SK 같은 경우는 KT 어제 장판하고 모비스인데, 이건 이제 다득점적인 부분을 보면서, 갈 수도 있다. 확실히, KT는 변화를 한 것들이 들어오고 알다폰서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 봤을 때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팀이 분위기 살아나는 모습이고 SK 같은 경우는 기본 그 삼각편대 그다음 또 노장들의 활약이 또 짬으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득점은 안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오재현 이런 애들도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고 최성원 같은 경우도 활약이 좋잖아요. 김선영 잠깐 보조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지가 주로 가든지 뭐 최원혁이랑 뭐 최성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다득점적인 게 우선이고 KT도 봐봐요. 어제 모비스 겨우 이기더라 이거. 그죠? 근데 이건 이제 다득점 가면서 KT가 좀 잡을 수 있고 오늘은 어제 1.5가 아니고 풀엔이니까 약간 고려될 수도 있는 부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위적으로 따지고 전술적으로 따지면 다 SK 높다고 보겠죠. SK 배당도 좋고 맞지? 그래서 나는 누가 봐도 다득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고려 보도록 하고 분석 끝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일반생 이런 낮은 배당이 더더욱이도 메리트가 없어요. 보여주면 가요. 보여주면은 마인도 가고,
확실하게 해주면 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가는 거예요. 도공도 역배는 못 가요. 프렌까지만 딱 가고, 프렌 아니면 오바가 더 괜찮은 것 같고, 프렌보다는. 뭐 이렇게 막 흥국 지금 이런 지금 옐레나고 이래져 있는데 그렇게 보다는 오바를 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오바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시티는 헨슨까지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래갖고 녹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보도록 할게요.